남자는 여자에 비해 연애가 어렵지만 결혼이 쉽고, 여자는 남자에 비해 연애가 쉽지만 결혼이 어렵습니다. 연애 시장에서 연애하고 싶은 남자가 넘쳐나는 이유, 결혼 시장에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넘쳐나는 이유에 대해 저의 생각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하이퍼가미 영상에 어떤 구독자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사귀기 전에는 어떤 스탠스가 알맞은가요? 남자는 이미 알맞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연애하기 위해 여자를 탐색하고 관찰하고 연애하고 헤어지는 순간까지 모든 부분에서 가성비 좋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외모를 시각적으로 판단하여 마음에 드는 여자와 그렇지 않은 여자를 나누고, 여자의 가치를 결정짓는데 가장 큰 변수가 되는 여자의 욕심 앞에서도 나는 그녀의 욕심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 생각하며 계속 만날지 떠날지 판단합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고 지금보다 앞으로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같은 생각이나 그녀가 나를 더 좋아하게 된다면 욕심이 줄어들 것이다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애할 때 여자의 현재의 모습을 직관적으로 판단하여 가치를 매기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가치를 지불하며 연애를 합니다. 헤어질 때 역시 매우 합리적입니다. 이별 통보를 할 때 특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거나 의무적으로 취해야 하는 행동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대상을 선택하고 원하는 만큼 가치를 내어주며 언제든 포기해도 감당해야 할 대가가 여자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이처럼 남자의 연애는 시작부터 끝까지 편리하며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자의 연애는 다릅니다. 남자의 가장 큰 가치인 돈은 언제든 벌 수 있는 가치이며 저축도 가능하고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가장 큰 가치인 젊음은 벌 수 있는 가치가 아니며 저장도 불가능하고 나눠서 늙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가 30%밖에 만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100% 만족하며 연애하는 다른 여자에 비해 노화가 느리다거나,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도 이미 늙어버렸다면 어디서든 젊음을 되찾을 수 없기에 젊음이라는 가치를 아주 귀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든 원하지 않은 만큼 젊음을 소모하게 되니 연애하기 전 자신이 잃게 될 아름다움과 맞먹는 가치를 지닌 남자를 만나고 싶어하고, 연애하는 도중 소모된 아름다움과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연애 단계에서는 그러한 보상들이 전부 남자의 능력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만큼 젊음이라는 가치를 소모하지만 법이나 규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소모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비합리적인 여자의 연애는 시작 전부터 매우 신중하게 됩니다. 헤어질 때 역시 매우 비합리적입니다. 연애하며 소모된 시간만큼 남자가 여자에게 특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거나 의무적으로 해야 할 행동이 없기 때문에 여자는 헤어지는 것 자체만으로 보상 없이 노화라는 대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자의 결혼은 상황을 다르게 만듭니다. 혼인신고는 남녀가 법적으로 결속되며 의무를 강제하는 계약입니다. 연애 단계에서는 남자의 의지에 의해 보상을 받았지만 결혼 단계에서는 남자의 의지에 반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생이라는 명목으로 서로가 서로의 생존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 계약은 여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 아름다움을 잃거나 또는 더 이상 발휘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의무로 인해 생존이 강제되기 때문에 연애 단계보다 훨씬 더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원하는 아름다움이란 가치는 생존의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이지 않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원하는 경제 능력이라는 가치는 생존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의무적입니다. 자신보다 잘 살고 우월한 남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 또한 이 차이점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자가 우월한 남자를 결혼이란 계약에 어떻게든 결속시킬 수만 있다면 자신에게 아름다움이 있든 없든 발휘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공생이라는 명목으로 생존이 강제되니, 남자 입장에서는 아름다움이란 보상이 없더라도 공생할 것인가 공멸할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공생을 선택하든 공멸을 선택하든 우월한 쪽이 손해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여자는 우월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여 공생을 강제하게끔 만들어 상대적 여유로움을 가지려 하고, 그 여유로움 안에서 육아라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려 합니다. 이혼할 때 역시 이별보다 합리적입니다. 연애 단계에서 이별은 늙음이라는 대가를 아무런 보상 없이 받아들여야 했지만, 결혼 단계에서 이혼은 늙음이라는 대가 앞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확실한 보상이 있어 연애할 때보다 비교적 합리적이게 됩니다. 원치 않게 잃게 된 자신의 가치를 확실하게 보상해주는 결혼이란 계약. 여자가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혼 시장에서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가 넘쳐나고 있다고 봅니다. 남자의 결혼은 남자의 연애와 어느 정도 반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애 단계에서는 원하는 만큼 가치를 내어주며 원하는 만큼 아름다움을 탐할 수 있었고, 여자의 욕심 앞에 언제든 이별해도 대가가 크지 않았지만, 결혼 단계에서는 원하지 않은 만큼 가치를 내어주게 될 수도 있고, 아름다움이란 가치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알 수 없으며, 언제 이혼하든 연애할 때와 다르게 대가가 확실하니 상대적으로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긴 공생 기간 동안 바뀌게 될 여자의 아름다움, 여자의 욕심이라는 미지수 앞에 자신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내어주게 되기 때문에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연애하던 때보다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비합리적인 남자의 결혼은 시작 전부터 매우 신중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을 떠나서 연애와 결혼 모두 상대가 어떤 이성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쁜 여자가 욕심없이 열등한 남자와 결혼하려 한다면 쉬울 테고, 반대로 잘 사는 남자가 못생긴 여자와 연애하려 한다면 그 역시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어떤 가치를 원하며 어떤 가치를 투자하는지, 또 그 가치가 어떻게 생산되고 소멸되기에 서로가 어떤 방식을 원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남자가 여자와 연애하고 나서 재산을 분할해주거나 위자료를 줘야 할 의무가 생긴다면 연애 시장에서 연애하고 싶은 남자가 저렇게까지 넘쳐날까? 반대로 여자가 결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관계해야 하고, 그러지 못할 때 함께 공생하지 못한다면 결혼 시장에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저렇게까지 넘쳐날까 생각하게 되는 세상의 편인이었습니다.